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정보화 교육의 이승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림 삽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림의 다양한, 설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먼저, 한글 2020을 켜주시고요. 자, 빈문서 상태로, 열어 놓으시고, 어디 보자. 잠시만요. 자, 좀 늦게 입장하신 분들 인사 남겼는지 한번 보고요. 김대감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벨라님. 네. 자, 벨라님도 몸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문서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불러오기 눌러주세요. 불러오기.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예제 파일은요, 자,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해놨죠? 김대감님도 다운해놓은 거 있으시죠? 네, 기염둥이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이,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자, 어서오세요. 서정숙님, 뿔님, 오늘은 채비형님이 못 오시는 날이시고, 벨라님 오셨고요. 귀염둥이님, 박정민님, 이동희님, 김대감님, 그리고 배영수님도 오셨고, 성현님도 오셨고요. 서정숙님과 억불님이 안 보이시네요. 자, 깜짝이야님도요. 자, 좋습니다. 자, 소스 파일 찾으시는 시간 좀 드린 거예요. 자, 소스 파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일단 섹션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섹션 02장. 네. 섹션 02장으로 들어가시면 산악회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산악회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졌습니까? 네, 이런 파일이 열리죠. 자, 준비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채팅창에 준비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러고 온라인 교육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아닌 다른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네. 네, 네, 억불님 아까 인사 주셨어요, 억불님? 네. 자, 이번 달까지 공부한 거는 제가 소원 메모를 드릴 거고요. 이제 다른 강사님이 진행하실 때는 아마 메모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 귀염둥이님, 서정숙님, 서정숙님도, 이동님도 준비 다 되셨고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를 삽입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 보기에서, 네, 보기에서 문단부호의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문단부호. 보기에서 문단부호의 체킹을 한번 해주세요. 자, 이 문단부호라는 거는, 우리가 엔터를 어디서 쳤는지 그거를 표시해주는 부호이면서 문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문단이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파악할 곳은 어디냐면 회원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근본 해볼게요. 근본하고 요 뒤에 보시면
자, 엔터 쳤다는 파랑색의 문단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네, 엔터를 치지 않고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입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문단은 회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단인 겁니다. 예, 문단이고요. 왜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림을 삽입을 했을 때 문단을 끊지 않고 입력을 해야지 이 문장이 그림과 어우러질 때 매끄럽게 어우러지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엔터를 땅땅 쳐가지고 입력을 했다. 그리고 한쪽에 그림을 삽입했다. 그러면 그 줄이 끊어집니다. 문단이 끊어져요. 그래서 요거 예제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산악회 우리가 이제 산에 관련된 이미지는 아니지만 다른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해서 그림 삽입하고 제가 말씀드린 본문 자 문단이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본문과의 배치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커서는 그냥 뭐 여기다가 놓으셔도 되고 아무데나 놓으셔도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진,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진 이미지 삽입은요. 편집 메뉴와 입력 메뉴가 있습니다. 편집 메뉴에도 있고 입력 메뉴에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그림을 삽입을 하고 나면 그림 메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그림 메뉴에도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이니까 입력 메뉴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죄송합니다. 편집 메뉴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편집 메뉴로 오시면, 네, 그림 아이콘과 글자로 된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이점은요, 그림으로 된 아이콘은 액자 모양의 아이콘 보이시죠? 찾으셨죠? 그림이라는 아이콘은 바로 그림을 열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버튼은요, 그 밑에 좀 다른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기 마당, 스크린샷, 뭐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리기 마당을 이용하시려면 그림 메뉴에 글자를 눌러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냥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넣을 때는 그냥 그림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림 눌러줄게요. 그림 아이콘 네 눌러주시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거 말고요. 우리 그 소스 파일에 있는 걸로 한번 같이 통일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또 다운로드 폴더로 가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로 오셔가지고 첫 걸음 한글 2020 소스 파일 네, 이걸 찾아주시고요. 더블 클릭. 이미지 파일은 어디에서부터 있냐면, 아마 섹션 10, 잠깐만요. 13에 있네요, 여러분. 자, 소스 파일에서 섹션 13을 찾아주세요. 자, 마우스 휠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섹션 13을 똑똑 누르시면 자, 이미지 폴더가 있죠. 이미지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미지 폴더로 똑똑 들어가셔가지고요. 상점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미지 형태로 보이나요? 1번. 아니면 선생님처럼 목록으로 글자로 보이는데요. 2번. 여러분 확인 부탁드려요. 자, 이미지 폴더로 들어왔더니 1번 이미지 형태로 보인다. 2번 목록 형태로 보인다.
통일을 좀 하려고요. 어, 그죠? 다 다르죠? 왜냐면 각 집마다 설정되어 있는 그게 다르니까. 자, 이럴 때는요, 이미지로 보이는 게 좋죠. 1번이 좋죠. 작업하기가. 어떤 이미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목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미지를 미리 볼 수가 없어서 일단 넣어봐야지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옵션을 바꿔주면 돼요. 자, 블로그 옵션 참고로 저는 윈도우 11입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은 2020이에요. 그럼 블로그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검정색 역삼각형처럼 생긴 게 있어요. 검정색 역삼각형처럼 생긴 게 보이는데 이게 옵션이라는 거예요. 보기 옵션. 그래서 이미지 형태로 보이시는 분은 왼쪽에 얘가 아까처럼 그런 뭐라고 이렇게 액자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목록으로 보였던 분은 저처럼 이렇게 줄무늬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거기를 네, 삼각형을 눌러서 네, 여기서 큰 아이콘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지 형태로 이용을 하시고 이미지들이 증명사진 빼고 나머지는 다 일러스트 같은 이미지네요. 이런 거보다 조금 사진 같은 게 나중에 그림 효과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실감이 나는데 자, 아무튼 뭐 상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누르고 열기. 그럼 열기를 했을 때 선생님 이미지가 안 나오는데요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우스를 쳐다보시면 마우스에 십자 포인터가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십자 포인터의 의미는요. 드래그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드래그. 그러면 우리가 드래그를 여기서부터 요 정도 해줘 볼게요. 드래그.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대충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놓으시면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네, 이미지가 가운데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미지 크기부터 통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이제 요 튤립 모양의 보라색 요게 그림 메뉴예요, 여러분. 요게 그림 메뉴거든요. 거기에서 네, 여기 크기 입력하는 창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위에가 너비 값이죠. 50. 밑에가 높이 값이죠. 40을 줘볼게. 50에 40.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옮길 때는 중앙에서 옮기는 거 아시죠? 이미지를 왼쪽으로도 옮겨보시고 가운데로도 옮겨보시고 오른쪽에도 옮겨보시면 이미지가 옮겨지는 자리를 알아서 비켜서 글자가 비켜주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를 안 친 문단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와도 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만약에 엔터를 친 문단의 공 끝에서 그런 경우는 중간에 뚝뚝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엔터를 치지 않고 입력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문단과의 배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글자가 비켜가는 이게 본문과의 배치 중에서 뭐냐면 여러분 어울림이라는 배치 속성입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기본. 그래서 그림을 넣으면 글자들이 자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요쯤에 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나봐요. 이렇게 놓으면 또 이렇게 비켜가요. 비켜가고 글자들은 원래대로 있던 위치대로 다 오죠. 네, 이렇게 다시 옮겨보십시오. 왼쪽으로 옮겨볼게요. 네, 맞아요. 박정민님. 어울림이라는 속성이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종류를 먼저 적어볼게요. 자리 차지가 있고, 글 앞으로라는 배치가 있고, 글 뒤로라는 배치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본문과의 배치 속성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글자가 안 오고 나는 그림만 중앙에 옮기면 나는 글자는 비켜서 그냥 밑에가 나왔으면 좋겠어. 글자가 옆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자리 차지라는 속성을 설정을 해주면 글자가 비켜나요.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위치, 위나 아래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를 볼게요. 네, 여기 나비 4마리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네, 그림의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나비를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비 옆에 줄이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게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네, 요게 이제 어울림 속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옆에 글자가 아예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뭐로 하셔야 된다, 여러분? 네, 두 번째 나비 모양의 자리 차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리 차지. 네, 요거 두 번째 거 눌러보세요. 네, 그럼 이렇게 옆에 못 와요. 그래서 이렇게 산행 일정 위에다가 이렇게 놔보면 글자가 이렇게 비켜 나가는 겁니다. 네, 요게 자리 차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는 그림이 글보다 위에 왔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는 실제 글이 가려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글 앞으로라는 속성은 요럴 땐 쓰진 않고요. 이따가 우리가 뒤에서 이력서 실습을 해볼 건데, 이력서 실습할 때 이용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해보고요. 자, 여기 세 번째 나비 글 앞으로, 네, 눌러보시면 이렇게 글보다 위로 오기 때문에 글이 가려져요, 여러분. 옮겨보세요. 가려지죠? 네, 그래서 이게 글 앞으로 속성이에요. 그러면 글보다 뒤로 가면요, 글 뒤에 깔리는 거죠. 글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 쓰냐? 이런 거는요, 이제 꽃편지지 같은 거 만들 때 배경을 쫙 깔고서 위에다가 글자 같은 걸 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글 뒤로라는 속성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 글자처럼 취급이잖아요. 글자처럼.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한자의 큰 글자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한 줄로 표현이 돼요. 즉, 문자랑 이미지랑 한 줄로 표현이 된다. 자, 글자처럼 취급해볼까요? 눌러볼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회원님 앞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이게 글자니까 글자랑 문단이랑 한 줄로 온다는 거예요. 자, 또 밑에 또 회원님 여기로 옮겨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큰 글자,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한 200자리 글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간에 오거나, 아무튼 줄이 다른 줄과 어우러질 때요, 한 줄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고, 안 되신 분들은, 그냥 큰 글자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하고 나면 어울림 속성이 다 비활성화 돼버려요. 좋아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배치 속성이 비활성화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처럼 취급됐기 때문에 어울릴 수도 없고요. 자리 차지가 될 수도 없고요.
네. 그래프로 글지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문단과 어우러질 때는요,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풀어요. 취급하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은 어울림을 기본으로 쓴답니다, 여러분. 어울림. 나비 첫 번째 거.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옮겨 보시기 바랄게요. 네, 요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진 편집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기초부터 활용이니까 이 사진 편집 메뉴 중에 몇 가지 다는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번 주가 종강이니까 오늘 하고 이제 목요일만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5월 교육은 구로구 정보화 교육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시간표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쉬는 시간을 좀 찾아서 열어놓을게요. 혹시 네, 한번 이따가 한번 열어놔 볼게요. 자, 그러면 다른 이미지 관련 메뉴를 조금 더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새 문서 눌러주시고요. 새 문서 눌러주시고 여기에 있던 네, 이력서 넣는 증명사진을 좀 가져다가 그걸로 실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림 삽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편집 메뉴 새 문서 눌렀더니 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으로 돌아왔고요. 다시 그림 메뉴 눌러볼게요. 그림 메뉴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 버렸네. 여러분도 아까 상태로 다시 이렇게 목록 상태로 돌아가신 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여기 다시 큰 아이콘으로 바꿔 놔주시고요. 자, 옵션에서 큰 아이콘으로 바꿔 놔주시고 자, 증명사진 눌러서 열어볼게요. 그리고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랑 저랑 크기를 통일할까요? 30에 50으로 통일할게요. 30 엔터, 50 엔터. 원본이 조금 길어진 것 같긴 한데 35에 45 해볼까요? 30에 45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0에 45. 선생님 밑에는 45라고 입력해도 적용이 안 되는데요. 엔터를 치면 적용이 되고요. 마우스로 다른 데를 눌러야지 적용이 돼요. 커서가 안에 있을 땐 적용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전에 우리가 개체를 다룰 때 복사하는 게 어떤 방법이었죠, 여러분? 복사하고 싶어. 물론 복사 붙여넣기 해도 돼요. 그러나 개체는 바로 옆으로 쭉쭉쭉쭉 복사하시면 된다 그랬죠? 네.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은 복사가 되는데 수평을 수평을 유지하면서 복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눌러주시면 되죠. 이거 말씀 안 드렸었나? 여러분? 개체 다루기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개체들을 하고 있었죠? 개체가 그쵸? 해드렸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옆으로 하나 복사. 자, 마우스를 먼저 놓고요. 손은 그대로 두세요.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는 그대로 두시고 그래서 옆으로 나란히 네, 4개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러 개체를
연속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Shift 누르고 Shift만. 여러 개, 4개를, 이 증명사진 4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얘를 동시에 아래로 복사할 수 있죠? 똑같아요. 컨트롤 복사, Shift는 수직 맞춤. 그래서 대표로 하나만 잡아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증명사진이 8장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약간 그림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예제. 다섯 분 계세요. 6분 계세요. 귀염둥이님까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원본 사진은 그냥 두시고요.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사진 클릭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서정숙 님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네. 김대감 님도요. 네. 요거 이제, 그림 삽입하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 용량 줄이기. 이건 또 그림을 또 다른 그림으로 바꾸거나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뭐, 속성 같은 것들을 지정했는데, 나는 원래 원본 사이즈와 원본에 있는 그대로 다시 돌리고 싶을 때, 네 번째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거 여러분이 아마 어디서 보셨을 거냐면, 도형을 여러 개 선택할 때 이용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는 이렇게 쉬프트로 클릭해서 잡았잖아요. 근데 이동희님도요. 자, 개체 선택하는 이 버튼은요. 드래그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요. 예를 들어서 블럭을 해제한 상태에서 자, 이 클릭한 걸 해제한 상태에서 보통 우리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전체가 될 것 같지만 개체는 그렇게 안 돼요. 파워포인트는 돼. 파워포인트는 돼요. 파워포인트는 그냥 밖에서 드래그 하듯이 이렇게 싸면은 연속 개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연속 개체가 포함된 상태로 선택을 하고 싶을 때는 일단 그림 메뉴가 클릭이 돼야 되니까 그림을 하나만, 사진을 하나만 눌러 놓으신 상태에서요. 그림 메뉴에서 보시고요. 그림 메뉴에서 네, 여기 보시면 개체 선택 아이콘이 있어요. 개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개체 선택 아이콘을 누르신 상태에서 눌러놓고요. 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보따리 싸듯이 네, 이렇게 드래그하면 연속으로 여러 개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체 선택 아이콘은 여러 개체를 선택할 때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이 끝났다면 얘를 해제해 주시면 돼요. 이거 눌러져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빈 곳을 눌렀다가 네, 얘를 클릭을 하면 되고 근데 뭐 이미지를 중간중간에 선택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쉬프트를 이용하셔야 돼. 자, 요렇게 쉬프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요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하실 때는 쉬프트 또는 네, 컨트롤 키도 네, 괜찮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해제해 주시고 하나만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그림 속성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그림 속성. 땡땡 속성이라고 표시된 거는 뭐랑 다 똑같다면 우리가 글매치 할 때도 했었죠? 개체 속성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개체 속성. 개체 속성. 자, 그리고, 자, 그 옆에 이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 스타일을 눌러서 펼쳐보시면, 네, 밑에 자세히 버튼,
여러 가지 미리 테두리 그림자, 테두리 색깔, 굵기, 뭐 반사 효과 이런 것들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고르면 네, 고르신 그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네, 그럼 이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하얀색 테두리에 그림자가 있는 거. 네, 클릭을 하면 약간 위치는 벗어나지만 이렇게 다시 좀 옮겨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네, 스타일.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그림 테두리로 색깔이나 굵기나 종류를 또 바꾸실 수 있어요. 네, 그림 테두리. 채우기 효과는 없죠. 채우기 효과는 없어. 이건 도형이 아니니까. 테두리 우리가 채우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긴 채우기는 없고요. 그래서 그림 테두리를 펼쳐보시면 자, 저 테두리에서 나는 연한 녹색으로 하고 싶다. 아무거나 바뀌죠. 네. 네.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 사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사진 클릭을 해보시면 네, 그림 효과라는 게 있어요. 효과. 이거 다는 못 해드리고요. 몇 가지만, 한 가지만 해볼게요. 그림자 효과, 반사 효과, 네온 효과, 옅은 테두리 효과. 잤어요? 자, 그림자가 지고요. 물에 비치듯 반사가 되고요. 네온 사인처럼 바깥쪽에 화려한 네온 사인을 만들고요. 옅은 테두리는 뭐냐면, 그림의 바깥쪽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거예요. 테두리를 옅게 해주는 거죠. 옅은 테두리가. 그래서 요거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없으면 원래대로 하는 거, 요거 세 번째 거.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은 바깥쪽이 이렇게 약간 뭉개진 게 보이시죠? 예, 부드럽게, 얘는 딱 각이 졌고요. 네, 이렇게 해주는, 효과입니다. 그림 효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색조와 관련된 기능인데요. 색조 조정 가볼게요. 네. 색조 조정에 가면 네, 회색조, 흑백, 워터마크 이런 게 있어요. 사진을 옛날 사진처럼 흑백 사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흑백은 하지 마세요. 흑백은요, 흑색과 백색으로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흰색 아니면 검정으로만 한 거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흑백 사진은 회색조예요, 여러분. 회색조 눌러보세요. 회색조. 그러면 이렇게 흑백 사진처럼 바뀌죠. 여러분이 나 흑백 해봐 여러분. 흑백 해보시면 네 이렇게 돼요. 이게 흑백이에요 여러분. 흑과 백밖에 안 돼. 중간이 없죠. 네. 그래서 다시 회색조 이런 조정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예, 요거 눌러볼게요. 네, 요거 눌러보시면, 네, 밝기 조절을 하죠.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원본하고 비교해봐요, 여러분. 요게 원본. 자, 그래서 밝기를 눌러서, 네, 여기 밝게 중에, 어둡게는 말 그대로 어둡게죠. 밝게 중에 세 번째 햇님 모양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아집니다. 자, 너무 밝으면 사진이 눈, 코, 입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 적당하게 네, 눌러봅니다.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거 밝기. 자, 비교해봐, 여러분. 자, 위에 거랑 아래 거. 이거 밝기를 하면 약간은 좀 옅어지는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그런데 밝기를 했으면 대비도 해주시면 좋아. 데뷔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더 극명하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는 더 진해지고요. 얼굴이나 피부나 옷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비 눌러서 이거 해볼까요? 위에서 높게 두 번째 거 해볼까요? 높게 대비 중에
높게 두 번째 거. 네. 그래서, 네, 비교해보시면, 아까랑 비교해보시면, 훨씬 더 조금 더 깨끗하고 선명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차이점 비교되시나요? 요게 원봉, 이게 밝기와 대비를 조정해준 거. 그죠? 네, 여기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백은 바깥쪽에 여백을 주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사진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 사진 편집이라는 기능이, 요게 너무 옛날 하위 버전에는 없을 건데, 사진 편집이라는 버튼이 다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 버전을 제가 메모를 안 해놔서 누가 어떤 버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진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으신 분. 네, 일단은 다 있으시네요. 서정수님도 있고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진 편집 기능으로 가볼게요. 자, 사진 편집 기능을 눌러서 열어보시면, 네, 자, 여기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보정 전, 보정 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요게 원본이면 우리가 보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맨 위에 보시면 간편 보정이 있고요. 투명 효과, 아웃 포커싱 효과, 수평 맞추기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간편 보정에는 아까 밝게, 어둡게,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이것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좀 밝게 한번 해볼까요? 밝게, 뭐, 여러분은, 왜 체크가 안 되지? 여러분은 밝게 체크되나요? 체크되고 밑에 게이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 인제 편집을 했네요. 인제. 그 다음에 또 선명하게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좀 반응이 느려가지고 좀 천천히, 되고 있네요. 어, 자, 이렇게, 저는 아까 클릭이 안 돼서 막 여러 번 했더니 얘가 여러 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최종적으로 밝게와 선명하게 두 가지가 적용된 보정된 사진이에요.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의 왜 계속 처리 중이지? 이렇게는 많이는 안 눌렀었는데 잠시만 좀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어, 여러분은 처리 좀 끝났나요? 잠깐만요, 여러분. 자, 처리 좀 끝나셨는지 여러분은 저는 왜 계속 처리 중인지 모르겠네요. 자, 1번 안 나온다. 음, 이제 저도 멈췄네요. 저도 멈췄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요 뒤쪽에 배경을 없애서 눕기를 따고 싶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한글에 이 편집기 기능이 없는 하위 버전의 경우는, 산책이 좋아님? 그러면 밝게를 체크를 풀으세요. 체크를 풀어주시고, 음, 네.
벨라님 날씬하게까지 됐어요? 날씬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나? 어, 여기서 밝기를 그냥 1단계 정도로만 하시고 접으십시오. 음, 벨라님 버전에는 늘씬하게가 있어요. 벨라님 거가 버전이 몇이시죠? 어, 자, 일단 여기 투명 효과로, 와주시고, 일단은 건너가시기, 다른 기능으로 건너가기 전에, 아까 적용을 눌렀어야 되는데, 적용을 누르는 거 제가 깜빡했네요, 여러분. 투명 효과 눌러보시면요. 자, 투명하게 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하면, 네, 그 부분에 인접한 영역, 우리가, 포토샵에 있는 기능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배경 부분, 이 부분만 동일한 색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색깔을 투명하게 없애줘요. 네. 됐나요? 그리고 적용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요 사진의 뒤에 부분이 배경이 눕기가 따졌어요. 우리가 종이가 흰색이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자, 쪽에다가 색깔을 한번 입혀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쪽 메뉴로 와보세요. 쪽 메뉴로 와보세요. 어. 쪽 전체에다가 색을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쪽 메뉴로 오시면 여기 쪽 테두리 배경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쪽 테두리 배경. 네, 쪽 테두리 배경으로 오시면 네, 자, 테두리 탭과 배경 탭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배경 탭으로 와보세요. 배경 탭. 아마 이런 기능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써봐요. 이 전체 A4 쪽에 대한 설정이에요. 자, 배경으로 오시면 배경에서 색 여기 누르시고요. 색. 네, 면색이 흰색. 이 종이가 흰색이에요. 네, 여기 종이를 눌러서 펼쳐서 약간 연한 노란색 정도 한번 해줘 볼까요? 너무 찐노랑 말고요. 네, 연노랑 네, 누르시고 면색을 해주시고 설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네, 종이가 흰색에서 노랑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 뒤에 배경을 깔끔하게 없애줬죠. 이렇게 눕기가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에서도 요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눕기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서 성공하신 분, 손.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 옆에 거로. 그 옆에 그림 다시 클릭을 하고 이 사진의 배경을 없애고 싶다. 근데요, 배경이, 네, 이동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배경이 단일색일 경우, 배경이 막 화려하잖아요. 그건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요 사진 클릭을 하시고, 네, 자, 여기 튤립 그림 모양, 그림 메뉴, 튤립. 그림 메뉴에서 이건 사진 편집 기능이 있는 버전만 가능해요. 잠시만요. 네, 사진 편집 기능. 네, 사진 편집 기능으로 오시면, 네, 여기 간편 보정 말고요. 여기 두 번째 투명 효과라는 탭이 있어요. 투명 효과. 그리고 인접한 영역만 적용한다 체크되어 있고요. 테두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값이 3.0 정도 되어 있고요. 유사한 색상 범위가 15로 되어 있는데 유사한 색상 범위가 높을수록 똑같은 색깔만 투명으로 적용을 해주고요. 유사한 색상 값이 낮을수록 비슷한 색상도
투명으로 처리해주나 완전히 서로 다른 색이면 안 돼. 알록달록한 그런 색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고요. 이쪽 보정 후가 이쪽이니까 여기 있죠, 여기. 이 뒤 배경. 요 부분을 한 번만 콕 눌러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적용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네, 여기 뒷부분에 배경이 없어지죠. 써먹으세요. 어, 만들다가 필요할 때. 자, 그리고, 이제, 네,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사진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메모를 사진 편집에는 간편 보정도 있지만 배경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배경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뭐 크게는 우리가 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사진에서 필요 없는 부분. 자, 예를 들어서 상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 부분을 좀 자르고 싶다. 네, 그럼 자르기 기능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자르기를 먼저 누르고 나면 네, 이렇게 상하좌우 모서리에 진한색 선의 조절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에 맞춰서 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얼굴만 한번 남겨볼까요? 이렇게. 자, 이쪽 모서리에도 좀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제거해 볼까요? 네, 이렇게 얼굴만 바짝 한번 잡아볼까요? 자, 다른 데 클릭하면 풀리니까 다시 클릭해서 자르게 해놓고요. 조절점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얼굴만 바짝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래서 삽입은 했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럴 때 잘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 끝났다면 자르기를 다시 눌러서 해제해 주시거나 다른 개체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빈 곳을 누르시거나. 됐나요? 네. 그리고 자, 맨 앞으로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할게요. 네, 앞으로, 맨 앞으로 또는 뒤로, 맨 뒤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회전이라는 기능. 회전. 네. 약간 예를 들어서 요 사진하고 네, 요 사진이 약간 좌우 대칭을 해봤자 이거는 필요가 없지만 자 회전에는 미세하게 회전하거나 좌우 상하 대칭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두 번째 사진 눌러서 회전 메뉴를 펼쳐볼게요. 자 회전 메뉴를 펼쳐봅니다. 그러면 회전 메뉴에가 개체 회전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90도 오른쪽 다 아시겠죠 여러분?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잘 아시겠죠? 개체 회전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미세하게 여러분이 회전을 시키실 수가 있는데 개체 회전을 눌러놓고 나면은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가 생겼을 거예요. 그럼 초록색 동그라미에다가 마우스를 맞추시면 네 이렇게 동그라미 포인트로 바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 돼요. 얘도 살짝 이렇게 V자로 마주 보듯이 이렇게 돌려볼까요? 자, 초록색 조절점이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옮길 때는 가운데서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그림 메뉴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는 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떤 예제가 있는지 열어보고 우리는 직접 만들어 보시도록 합시다. 별거는 없네. 자, 일단은요, 예제 열어서 해볼게요. 자,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 자,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섹션 2로 들어갔었거든요. 자, 위로 한번 나오세요. 위로. 상위 폴더로 나가는 거예요. 자, 화살표 위로. 그래서 상위 폴더 한번 눌러서 나오시면은 섹션 13이라고 있거든요. 섹션 13에 오시면 슈퍼푸드라는 문서가 있어요. 슈퍼푸드 한글 문서. 네, 이거 눌러주시고 열기 해주세요. 그런데 이미 완성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토마토가 들어가 있네요. 토마토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울게요. 네, 지웠나요? 그럼 여기에 토마토를 삽입을 해서 그림자 효과를 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 이미지 자체가 뒤에 배경이 없는 PNG 이미지 같아요. 그죠? 한번 가지러 갈게요, 여러분. 자,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헷갈리시는 게, 사진 가지고 올 때도, 이미지 가지고 올 때도 여기로 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채팅 준비, 여러분. 자, 여기는, 무엇을 가지고 올 때 쓰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 이 불러오기는 그림 넣을 때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자, 이 불러오기는요, 그쵸. 문서 가져올 때 하는 거죠. 문서. 그쵸. 파일. 한글 파일. 저장된 한글 파일을 가지고 올 때 쓰시는 게, 불러오기고요. 불러오기고, 사진, 이미지, 뭐, PNG, JPG, PNG, 뭐, JPG, 뭐, 다, 요것들은 어디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림에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 그림에서. 그래서, 네, 오프라인에 가서 보면은, 이거랑 이게 같은 건지 알아. 자, 불러오기와 그림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요거는 저장해 놓은 문서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 요거는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올 때 쓰셔야 되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그림 가지고 와볼게요. 그림 가지고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토마토 1이 있네요, 여러분. 토마토 1 눌러볼까요? 토마토 1 누르고 열기 해볼까요? 자, 드래그 하라는 십자 화살표 보이시죠? 네, 요렇게 적당하게 아래쪽에 드래그를 해줘 볼게요. 토마토가 1년감이라고 우리말로 불렀구나. 관상용으로 심었다고요? 자, 그럼 여기에, 아래쪽으로 비치듯이 반사 효과를 줘보세요. 반사. 토마토가 약간 이렇게 비치게.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가셨냐면요. 여기 그림 효과로 가셔야 돼요. 그림 효과 와보세요. 그림 효과 펼쳐서 반사라는 효과가 있어요.
반사라는 효과가 있는데 세 가지 줄이 보이시죠? 차이점은요. 반사 효과가 첫 번째 줄은 딱 붙어 있는 거고요. 얘는 좀 떨어진 거고 얘는 더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반사되는 양이에요. 반사양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근접의 4분의 3 크기라는 거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눌러서 아래쪽에 보면은 요렇게 반사가 돼. 너무 많다, 여러분. 다시 그림 효과의 반사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해볼게요. 약간만 반사되는 거. 그림 효과의 반사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자, 여러분이 이제 뭐 설정하기 나름이세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막 이력서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러분. 자, 저장 안 할 거예요. 자, 여기 불러오기 예제 파일에 이력서가 있거든요. 불러오기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 이력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력서. 네, 누르시고 열기 해주세요. 열기. 자, 이렇게 이력서가 들어있네요. 요즘은 이제 이력서 양식이라는 게 옛날처럼 문방구에서 10장씩 들어있던 그런 종이 이력서 안 쓰죠. 그리고 양식이라는 게 각각의 회사마다 원하는 양식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래서 뭐 다운로드 해서 작성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다운로드한 문서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력서 내용 입력하고 학력사항, 자격증 사항하고 여기다가 이력서 사진 넣고 그리고 여기는 도장 찍는 것까지는 아까 도장도 있긴 하더라. 예,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뭐 이메일 첨부나 이런 식으로 이력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일단은 이제 네, 역불님.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사진을 넣을 건데 일단은요. 지금 이제 문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이력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제목 같은 경우는요, 이력서 제목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귀염둥이니까지요. 이력서 제목을 클릭을 한번 해보면 위가 표 메뉴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표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자, 그리고 이 표 자체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테두리에서 크기 조절을 못하도록 뭐처럼 취급을 했냐면 여러분 파악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예제나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가 클릭을 바깥쪽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네, 클릭을 해보시면 위에가 지금 표 메뉴가 나오잖아요. 위에는 표 디자인이고 요거는 표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레이아웃을 눌러보시면 여기가 뭐로 되어 있나 보세요. 글자처럼 취급으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죠? 네. 그리고 밑에 거도 중요해요. 자, 밑에 표도 보세요. 밑에. 자, 밑에 거도 클릭을 해서 보면 표 메뉴가 두 가지 메뉴가 표 생겨 있죠. 그 표로 만든 거고요. 또 여기서 이걸 만든 사람이 글자처럼 취급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커다란 하나의 글자로 취급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단이 그러니까
여기 한 글자, 한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문단은 여러분이 눈금자를 보시면 눈금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미지를 이렇게 증명사진을 넣으면 증명사진은 본문과 이 본문이 이제 이 표가 하나의 본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본문과의 배치 속성이 기본이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울림이 기본으로 된다 그랬죠. 이미지를 삽입을 하면, 그림을 삽입을 하면. 그러면, 자, 1번, 여기다가 넣으면, 예, 어우러질 여유 공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이 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을 해버렸죠. 그럼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으면 어우러질 공간이 없으니까 아마 표는 아래쪽으로 튕겨 나갈 거예요. 공간이 없어, 여러분. 여기는 여백이고, 오른쪽, 왼쪽은 여기는 여백이니까. 인사는 안 나오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표가 튕길 거란 얘기예요. 자,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면 이 표보다 위에 와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속성을 글 앞으로 해줘야지 이 글자의 앞쪽으로 이미지가 사진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조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바깥쪽에 커서를 조금 클릭을 해놔 주시고요. 빈 곳에 클릭. 네. 자, 그러면 편집 메뉴로 돌아왔네요. 그림으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네, 그림으로 와보면 그림의 이력서에 사용할 증명사진, 아까 우리가 연습한 사진이 있거든요. 네, 요거 클릭하고 열기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대각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원본 비율로 그려지니까 일단은 드래그 대충 하시고 손을 놔주세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래로 튕겼죠, 여러분? 네, 아래로 튕겼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 글자처럼 취급한다는 본문과의 배치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나비 중에 몇 번째 거요? 세 번째 거. 네, 세 번째 글 앞으로라는 속성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 이거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사진이 원본이 깨지겠지만 모서리를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넓혀서 칸에 맞춰서 한번 넓혀 볼게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력서에 사진을 삽입을 하는데 방법 1번은 그림 삽입으로 하고 네, 글 앞으로라는 속성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 자, 여기까지 삽입이 잘 되시고 잘 맞춰지신 분 손. 자, 여러분 좀 어지러워서 그런데 좀 천천히 진행할게요. 네.
자, 지금 6분만 성공하신 거고, 네. 그러면 아래쪽에 내려와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낙관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이름을 쓰면 쓴 만큼 빈칸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빈칸은 딜리트로 조금 줄여서 아이고 인도 지워져 버렸네. 이는 안 지워지도록 자 이렇게 좀 지우고 예, 칸과 칸과 사이를 조금 좁혀줘 보세요. 예, 오른쪽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지울수록 이렇게 뒤로 붙을 거고요. 이는 보통은 여기서 조금 이 정도 해놔 볼게요. 네, 송이호님까지. 그리고 보통은요, 인이 이렇게 오른쪽에 딱 붙어 있진 않아요. 그만큼 좀 나와야지 인 위에다가 도장이나 사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 뒤에다가 스페이스바로 벌리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인 뒤에를 이렇게, 뒤에가 클릭이 안 되네요. 앞에서 클릭해서 뒤로 갔다가 여기를 스페이스바로 밀어줘봤자 안 떨어져요, 여러분. 오른쪽 정렬은요, 공백은,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단의 오른쪽 여백을, 띄워줘야지 인이 앞으로 와요. 오른쪽 여백을, 문단. 자, 요거 기억하시는 분은 이제 거의 고수이고 졸업해도 되는데요. 문단의 오른쪽 여백을 떼주려면, 네, 무슨 메뉴로 가셔야 되냐면, 네, 여기 문단 모양 메뉴로 와주셔야 돼요. 문단 모양. 찾았나요? 문단 모양으로 오셔가지고요. 문단 모양에 여백이 있거든요. 여백에 오른쪽 값이 있어요. 오른쪽 값을 한 20 정도 떼볼까요? 글자 크기 포인트만큼 문단 모양의 오른쪽 여백을 20 정도. 네, 이렇게 주시고 설정을 해 보십니다. 네, 설정을 눌러보시면 여기 요만큼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 딱 붙어 있던 게. 그래야지 도장을 넣었을 때 인이 중앙에 오고요. 도장이 인 가운데 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되셨을까요? 문단 모양에서 오른쪽 여백을 해줬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도장을 삽입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그림이니까 여러분, 그죠? 네, 그림이니까 여기 편집에 그림 아이콘으로 들어가 볼게요. 편집에 그림 아이콘. 네, 오셨다면 도장이 있죠? 이것도 가운데가 투명한 도장일 것 같아요. 도장 누르고 열기 해볼게요. 네, 마우스 십자죠? 인 위에다가 요렇게 쳐볼게요. 근데 인이 튕겨갈 거예요. 당연하게 튕겨갑니다. 왜? 어울림 속성이니까, 기본이 어울림 속성이니까, 네. 아, 이동희님은 바로 그림이 화면에 나와버려요. 그거는요, 뭐가 체크가 되어 있냐면, 이동희님만요, 다른 분들은요. 자, 확인 좀 할게요. 1번, 그림이 바로 삽입이 된다. 2번, 드래그를 하면 삽입이 된다. 어때요, 여러분? 자, 확인해 주세요. 그림 클릭하고 열기 하니까 바로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드래그 후에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박정민 님도 그러시구나.
바로 삽입이 되면 불편해. 내가 원하지 않는 위치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커서가 있던 곳에. 네, 그런 분들, 자, 다른 분들도 알고 계세요. 자, 이 두 가지 경우로 삽입이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실수로 뭔가 체킹을 하거나 체크를 해제하셔가지고 그래. 왜 그러냐면, 자, 다시 요거 지워볼게요. 자, 딜리트. 자, 다시 딜리트로 지웠고요. 네. 다시 그림으로 가볼게요. 여기 그림으로 오시면, 자, 일단 여기 봐봐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딘가 버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문서에 포함이 체크 그대로 되어 있고요.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 이게 체크가 풀어졌을 거예요. 박정민님하고 이동희님하고요. 이거 체크를 해주셔야 돼.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체크해 놓으시고요.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야지 크기 지정. 네, 이렇게 해놓고 다시 도장 누르시고 열기 해보세요. 박정민 님이랑 이동희 나머지 분들도요. 도장 누르고 열기 하면은 이제 기다리. 자, 마우스로 십자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인 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는 거죠. 됐나요, 박정민 님도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어울림이니까 인이 튕겼잖아요. 그죠? 인이 왼쪽으로 튕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뭐로 해줘야 돼요? 글 앞으로 해줘야 되죠. 글 앞으로 하면 맨 뒤에 인이 이렇게 깔리고 그 위에 도장이 PNG 도장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장이 약간 왼쪽으로 기운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물론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으나 약간 기운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주자? 회전을 해보자. 회전.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 메뉴에서 네, 여기 회전 있죠? 회전. 자, 90도씩이 아니라 내가 임의대로 조금만 할 거니까 네, 개체 회전을 눌러주세요. 개체 회전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록색 동굴에 맞추셔가지고요. 미세하게 조금만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미세하게. 뭐, 요 정도만 했어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잘 되신 분들, 자, 확인하고, 자, 이력서에 사진 삽입하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네. 오케이. 네, 서정숙님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력서에 사진을 삽입하시는 방법인데 그림 삽입으로 삽입을 하신 경우는 사진 삭제는 키보드에 딜리트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져요. 자, 위로 올라와 볼게요. 자, 여기 클릭하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사진 삽입하고 글 앞으로 하고 글 앞으로 한 다음에 뭐도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크기 조절도 해줬죠. 크기를 이력서 칸에 맞게 조절해주고 위치도 우리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아마 저랑 재작년까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랑말랑 할 수도 있어. 자, 클릭하고 딜리트 지워볼게요. 자, 이거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이거는 표로 만들었으니까 가능한 방법이에요. 표. 자, 이거는 제가 순서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건 알면 쓰고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 못 쓰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네, 여러분은 한번 써봐요. 자, 대신에 이제 요거는, 이력서가, 표로 작성이 된 경우에요. 표로 작성이 된 경우. 물론 위에 것도 그렇지만, 그러면 순서, 여러분, 이 표는 이 하나를 셀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 셀을 하나만 블럭 지정할 때 뭐 눌렀어요, 여러분? F5 눌렀죠? F5 눌러서 한 셀을 블럭 지정합니다. 자, 해봐요, 여러분. 천천히 할게요. 여기 커서 클릭해 놓고요. F5. 됐죠? 그럼 이 셀에다가 채우기를 할 건데, 단색이나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아니라 사진으로 채우기 할 거거든요. 즉, 채우기는 이 색 채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색 채우기니까 셀 테두리 배경 대신에 뭐를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C. 이거는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기능의 배경 탭을 호출한 거예요. 셀 테두리 배경 기능 중에. 그래서 여러분은 C 눌러봐요. C. 네,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에서 배경 탭이 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어디다가 체크하고요. 그림 앞에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앞에. 그림 앞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림 열기 상자가 이미 뜨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그림 넣기 대화 상자가 안 뜨면 요 노란색 그림 선택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네, 노란색 여기요. 그래야지 그림 열기 창이 나오거든요. 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만약에 그림 넣기에서 선택을 할 건데 우리는 예제 파일이 다운로드에 있죠. 다운로드. 그리고 첫걸음 한글 2020 소스 파일. 네, 여기로 똑똑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섹션 13으로 들어가시면은요. 또 이미지 폴더가 있죠. 이미지 폴더로 다시 들어오면 자, 우리가 자, 예제로 쓸 증명사진이라고 있죠? 네, 증명사진 눌러주시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줘요? 열어줘야죠. 자, 그래서 사진 선택 후 열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삽입 그림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에 설정을 누르시고 블럭을 ESC로 취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꽤나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면 네, ESC로 블럭을 취소하면 이렇게 증명사진이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크기 조절이나 위치 조절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셀에 맞춰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그림 삽입으로 두 번째는 셀 채우기, 배경 채우기로 여기까지 자, 삽입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거는 하는 방법이 조금 번거롭지만 넣고 나서는 사후 처리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서정수님, 산책이 조아님, 송이호님, 박정민님, 이동희님, 김대관님, 네, 김동희님. 벨라님은 조금 공사 때문에 시끄러우신가? 배영수님은 바쁘시고, 네. 그죠? 네, 크기 미세하게 조정하고 여기다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사진 삽입이죠. 사진 삽입하는 방법. 요건 알고 계신다면 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사진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랑은 달라요. 얘는 클릭해서 딜리트로 안 돼요. 왜요? 예, 업블링까지요. 클릭해서 딜리트로 안 되고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돼? 요거 결자해야지. 네. 요거 사진 삭제하시려면요. 네. 요것도 FOC 해주시고요. 자, 불러 클릭하고요. F5 하고요. 자, 채우기 배경으로 갑니다. C. 셀 테두리 배경으로 가시고, 네, 그림에 체크만 푸시면 돼요. 그림 앞에 체크만 해제하시고요. 해제 후 설정만 하시면 돼요. 그림에 체크 해제하시고 설정. 네, 이렇게 하시고 없애주셔야 돼요. ESC. 네. 그래서 알고 있는 분들만 이용 가능하신 기능이에요.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사진 한번 삽입해봐요. F5 그리고 C 그림의 체크 여기가 안 나오면 노란 그림 선택 버튼 알면 금방 돼요. 여러분. 네, 증명사진 누르고 열기 끝 설정 블록돼서 그래 ESC 끝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간단해요. 앞에 거보다. 앞에 위에는요, 삽입해가지고 글 앞으로 맞춰줘야 되시고요. 크기 조절해줘야 되고, 위치 조정하고, 그리고 딱 깔끔하게 표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을 하면 아주 박정민님 말씀처럼 깔끔하게 들어가죠.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요런 이제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겸둥이님, 김대감님. 네. 일단은 여기에 사용된 개체들은 일단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사용된 개체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일단 동그란 원이 필요하겠네요, 여러분. 동그란 즉 도형에서 타원이 필요하겠고요. 도형에서 타원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역시 도형에서 직사각형이 예,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색동 저고리처럼 5개의 사각형이 가로로 긴 모양으로 물론 직선으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벨라님 요게 위에다가 이제 글자를 쓰려면 네, 텍스트 상자를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동그란 원 안에다가 도형에 글자 넣기 기능을 이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 여기 세문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세문서 눌러놓으시고 여기 우리가 전 시간에 도형 써보셨잖아요. 도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형에 들어가면 일단은 파워포인트랑은 다르게 한글에서는
도형이 일단 여기 다예요, 여러분. 네. 보시면 가로 글상자, 세로 글상자, 직사각형, 타원, 직선, 호, 자유형, 자유곡선, 이건 다각형, 곡선, 요 마지막에 이제 자유곡선. 네, 요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트 모양이 있다, 없다. 하트 모양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트는 어디에서 넣으신 거냐면요. 그리기 마당이라는 곳에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에서도 이런 새 카드를 만들어 보자. 예제는 샘플은요. 소스의 섹션 15장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열어보시고 우리는 이거를 직접 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지만 되는 대로 해서 저장해 놓고요. 다음 시간에 열어서 하고 나머지 기능도 살펴보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자, 일단은요.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하는 게 편해요. 뒤쪽에 있는 도형. 그러면 도형이니까 타원이네요. 도형 누르셔가지고 여기 타원 눌러주세요. 네. 클릭을 하시고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그려서 여러분이랑 저랑 크기 통일 한번 해볼게요. 네. 타원 그려서 자 크기 80으로 통일을 해볼게요. 80 됐나요? 그리고 옅은 회색이죠, 여러분. 옅은 회색이니까 도형 채우기 펼치셔가지고 네, 여기 옅은 회색 하나 눌러줄게요. 더 옅은 건가? 첫 번째 더 옅은 회색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 첫 번째 거. 그리고 선이 없죠. 그죠? 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형 윤곽선으로 오셔서 윤곽선에 어떻게 해요? 선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에 맞춰볼 건데요. 가운데 정렬은 나중에 다른 개체 막 이런 거 사각형 하다 보면 얘가 또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맞춰주는 거로 하고 일단은 얘가 크기가 변하지 않도록 크기 고정에 체크를 해 놓을게요. 네, 크기 고정에 체크. 크기는 안 변하게 네, 여기 이렇게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위가 아니라 요 안에 글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글자를 한번 넣어보기 위해서 커서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타원과 직사각형에는 일단 커서가 안 생깁니다. 뭐에가 생겼어요, 여러분? 글상자에가 생겼죠. 그러나 넣을 수 있어요. 커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보라색 도형 메뉴인 상태에서 왼쪽에 여기 메뉴를 보시면은요. 여기 메뉴를 보시면 가라고 써져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네, 요 아이콘이 네, 글자 넣기라는 아이콘이에요. 네. 글자 넣기. 네,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커서가 여기 생깁니다. 작은 글자로.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글꼴을 미리 세팅을 할게요. 궁이라고 써볼게요. 궁. 삼초롬 바탕에 궁. 누르시면 HY 궁서가 있을 거예요. 네, 눌러주시고 글자 크기는 32로 할게요. 너무 크다. 죄송합니다. 24로 할게요. 24.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놓고 쓸게요. 이건 텍스트니까 이 자체 안에서 가운데 정렬은 여기서 돼요. 네, 이렇게 해놓고요. 새해 띄고 복. 새해 복까지만 일단 쓰고 복은 한자키로 바꿀게요. 한자 눌러서 복인데요. 한자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복복 누르시고 여기 한자 첫 번째 거 한자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예, 이거 눌러주시고 바꾸기 눌러놓고요. 자, 이제 엔터로 줄 바꾸고 많이 받으세요라고 쓸게요.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복자만 빨갛게 크거든요. 그래서 복자만 블럭을 다시 하시고요. 이건 32로 해주고요. 글자 색은 빨강으로 해줄게요. 네. 32 글자 색은 빨강. 블럭 이것만 잡아서 되셨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완성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진행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됐나요? 채팅방에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요. 네, 벨라님부터. 오케이. 자, 그럼요, 여러분. 자, 이제, 이 사각형 위에 있는, 아니, 타원 위에 있는, 네, 억불님이랑 서정숙님은요, 김대감님은요, 자, 놓치신 부분 천천히 다시 보기로, 나중에, 그리고 이거부터 또 해요. 먼저 일단은, 요 사각형 5개를 각각 색이 다르게 오색 띠로 만들어서 그룹으로 묶어서, 네, 김대감님, 그룹으로 묶어서 위에다가 할게요. 지금 이거를요, 네, 여기다가 바로 만들면 얘가 이동을 하거나 글상자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우스로 아래쪽 빈칸이 보이도록 마우스 휠을 좀 내리셔가지고요. 밑에서 만들어서 그룹도 같이 묶고 할게요. 위에다, 여기다 바로 하면 그룹을 묶을 때 이 도형도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도형의 직사각형을 하나만 넣어주세요. 도형의 직사각형을 하나만 넣어서 자, 크기 통일할게요. 너비는 10, 높이는 3으로 통일할게요. 10에 3. 네, 너비는 10, 높이는 3.
예, 이렇게 해놔 주시고요. 일단 먼저 채우기 색은 첫 번째 거 빨강으로 할게요. 채우기 색은 빨강. 음. 그리고 검정색 바깥쪽 테두리 선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으로 와서 선 없음. 도형 윤곽선으로 오셔서 없음으로 선을 없앨게요. 어, 그러면 이제 얘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좀 미세한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 자, 일단은 얘를 어, 마우스로 복사를 하기는 얘가 좀 불편해. 너무 작아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가 좀 불편하거든요. 드래그 하다가 크기가 바뀌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요거를요, 이번에는 컨트롤 C로 복사를 한번 하고요. 컨트롤 V를 4번 누를게요. 그러면 약간 겹쳐져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 한번 누르시고 컨트롤 V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그러면 아래쪽으로 5개의 사각형이 될 거예요. 그럼 일단 각 클릭을 해서 색깔, 채우기 색을 바꿔줘요. 색 종류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비슷한 색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두 번째 보라, 세 번째는 채우기에서 약간 연파랑 이런 거. 자, 천천히. 그럼 보라, 녹색, 대충 여러분 색깔은 큰 의미 없어요. 자, 저는 색깔을 이렇게 바꿔줘 봤어요. 자, 되셨죠? 이제 이거를 좀 나란히 놔야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도형을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근데 나란히 놓는 게 조금 불편해요. 마우스라서. 예. 그래서 일단은, 자, 적당하게, 어, 드래그하고 바로 옮겨야 돼요. 얘를 조절점에서 만져버리면, 어, 크기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어, 예, 요렇게 일단 나란히 한번 놔보세요. 요게 조금 색깔을 하나는 다른 색을. 음, 자, 일단 요렇게 나란히 놓으시는데 나란히 놓는 게 조금 쉽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어, 높낮이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키보드에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안 맞는다 그러면요 마우스로 이렇게 맞추는 게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키보드에 상하 좌우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 화살표로 저는 지금 마우스 여기 딴 데로 치웠죠. 자, 여기 지금 아래로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키보드에 상하 좌우 화살표로 조절을 해주시면 미세하게 움직여요. 마우스는 우리가 드래그 한 만큼 휙휙 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요렇게 여기까지 되셨는지, 확인하고, 이거를 또 개체로 하나로 그룹으로 묶을 거거든요. 자, 확인할게요. 여기 조금 미세해. 확인. 자, 박정민님부터, 잘하신다, 우리 반. 어,
네, 어플님도. 음,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저장을 해놔 볼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맞춘 거를 열어서 완성을 한번 해보게요. 네, 모두 저장할게요. 저장해놓고 다음 시간에 열을게요. 자, 저장. 네, 저장하고 문서에 할게요. 문서 폴더에. 그리고 파일 이름은 새해 카드라고 할게요. 새해 카드, 새해 카드라고 써주시고, 네, 저장 눌러놓고 맞춰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식사도 하셔야 되시고, 좀 쉬셔야 되니까, 자, 저장. 자, 그러면 화면 바꿔서, 자, 인사드릴 건데요. 또, 어, 자,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